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여기 홀리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부산 소방청투님, 다락방님, 네, 정도령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매일 밤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배절사님, 롬다리님, 레몬트님, 그리고 리소님, 그리고 김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대박이다님, 그 다음에 20억 목표님, 네, 불악산 레이싱님, 네, 지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원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2020 카카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퇴근하셨나 보네요. 어서 오세요. 네. 신신님하고 네, 이것도 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목요일이죠, 그죠? 진짜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한 보름 전만 해도 꽤 더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식하면서 항상 가을 있죠. 9월달하고 10월달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거의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8월달에 약간 눌렀다가 9월달, 10월달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개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시즌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매집을 해놓으셔야 돼요. 뭐 단기를 좋아하시건 뭐 스윙이건 중기건 간에 일단 매집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비율을 좀 들자면 단기, 뭐 스윙, 중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목은 그냥 재료죠, 그죠? 네. 뭐 좀 이제 저렴한 재료를 사느냐 아니면 이제 고급 식자재로 요리를 하느냐 그건데 종목하고 기법은 그러니까 이제 요리로 따지면 그냥 재료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네.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이제 뭐예요? 큰 트렌드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지수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다고 얘기하면은 오늘 뭐 별로 안 올라왔는데, 뭐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띄워놨는데 아니 뭐 크게 급등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강하다 이거지? 예, 강해요. 왜 강한지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장기건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거대로 쭉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요즘에 그 비관론자의 가장 큰 비관론자가 언론인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그 판단을 많이 흐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매집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세력의 속임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복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병철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 하이맨님하고 하늘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레몬트님, 롱다리님 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매집의 중요성과 세력의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세력이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들 한 4가지 정도 딱 팩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쭉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비교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상대 평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냥 잔잔하죠. 잔잔하게 이렇게 가요.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옆에랑 비교하면 돼요. 어디랑 비교할까요? 미국이랑 비교해 볼까요? 여기 왼쪽에 여기 주요 국가들 있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즘에 나스닥이 제일 뜨겁죠? 자, 나스닥 지수 보세요. 12,000포인트에서 이만큼 급락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더 잘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일본? 그냥 그래요. 그쵸? 중국을 볼까요? 중국. 제가 요즘 중국 얘기 별로 안 하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슥 이만큼 빠집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해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 7월달에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겠죠.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만 보시면서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중국 옆에 있는 이제 홍콩 증시를 보죠. 여기도 하락하죠. 그 다음에 홍콩 H 지수 여기도 하락하죠. 러시아는요, 여기도 하락하고 있죠. 호주는요, 여기도 살짝 하락하고 있어요. 대만은요, 그나마좀 괜찮죠? 근데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어때요? 조금씩 하락하거나 힘이 좀 없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저점을 들고 있잖아요. 이 각도로 진행 중. 그쵸?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튀어오르면서 주가가 이쪽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쵸?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끌어올립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1.7% 급등했어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왜 가지? 왜 가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어려운 경제용어나 이런 거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요?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왜 올라간다고요?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면 주식시장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경제가 힘들면 경제를 살리려고 유동성을 더 풀어버리거든요. 돈을 더 푼다고요. 살리려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비관론자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진다?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돈을 더 풀을 거예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때려잡아 놨잖아요. 은행은 저금리죠. 그쵸?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주식시장밖에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게 가는 거예요.
코스닥이 이런 정도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보였던 적이 역대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집을 하셔야죠. 제가 어제 저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코스닥 증시가 코스닥이란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순간 제 저녁 방송을 듣는 그 시청자 숫자가 훅 줄었어요. 누가 줄은 거예요? 무방. 특히 유튜브 쪽. 확 줄었어요. 제가 그랬죠. 나스닥 지수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비관론자가 아닌데 지수 떨어지는 거 제가 더 잘 맞춥니다. 비관론자들보다. 근데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조정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지금 피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그 방송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에서 심한 데는 50%까지 줄어들었어요. 왜요? 조정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인간지표라고 그랬죠? 항상 개인들 거꾸로만 하시면 돼요. 거꾸로 뛰셔야 돼요. 거꾸로. 옛날에 이제 그런 뷰를 이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생존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그 지역 레지스탕스가 와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를 공격을 해서 포로들을 풀어줬대요.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탈출해서 막 뛰어가는데 물이 져서 뛰어갔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이대로 가다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혼자서 그 들판 있죠? 사람들이 다 들판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작은 숲으로 혼자만 도망갔답니다. 사람들은 글로 다 가고요. 좀 이따가 어떻게 될게요? 독일군 전투기가 지나가다가 다 몰살시켰답니다. 그 사람만 살았대요.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주식으로 큰 돈 버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별개로 행동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신 그런 그 성공한 분들 책을 이제 특히 외국 분들 책을 읽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지루한 것 같고 재미없어 보여도 사람들하고 반대편으로 뛰라고 그 얘기 다 합니다. 싸구려 책일수록 차트 얘기만 하죠. 근데 진짜 그 주식 관련된 그 진짜로 보탬이 되는 그런 책을 보면요 이런 걸 가르쳐줘요.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라고. 더 좋은 책은 더 정확하게 알려주죠. 10번 중에 한두 번만 개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8번, 9번은 다르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개인들하고 동행하고 평상시에는 반대로 가고 그런 책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개인들하고 반대로 가시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기다리는 조정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개인들이 조정을 대비했을 때 조정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고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늘 원래 방송창 제목을 이제 그걸로 해볼까 그랬어요. 미국의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걸 이제 제목으로 다룰까 하다 말았는데 잠깐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람들 심리인데 그 여러분들 그 미국 대선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많이들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미국 대선에 관심 있으세요? 네. 이쪽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도 안 찍네? 네. 있으시죠?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자, 매집하는 걸 아무리 알려드리면 뭐예요? 그쵸? 네. 안 털려야 되는데. 자,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맨날 테마주하고 코스닥 얘기하니까 그쪽 전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해외 증시 분석하는 거하고 그런 쪽을 많이 배워서 원래는 이쪽 얘기를 더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원래 미국 쪽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S&P 500 지수 얘기할까요?
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다우지수니까 다우지수 갖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 대선은 잘 아시겠지만 4년 임기죠. 그리고 중임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쵸? 선거가 2016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2016년에 우리나라하고 옆에 일본,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그 언론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도라이로 만든지 포장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 좋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미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네.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 좋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5년하고 2016년 이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해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 1위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다죠. 95% 이상인가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안 좋게 본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인가 그랬고요. 의외로 중국이 낮았어요. 중국이 공산국가니까 미국 대통령을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중국 사람들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도라이로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짓을 지금도 또 하니까. 또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 11월 달에 여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거다, 힐러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힐러리 관련주하고 트럼프 관련주가 있었는데 힐러리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트럼프 관련주는 뭐였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빅텍이었어요. 빅텍이 뭐예요? 방산주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 날 것 같다고 하도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관련 그 종목이 뭐였냐면 빅텍 전쟁주였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저 혼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 쪽에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 여론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빅텍을 여기서 한번 사봐라 그랬어요. 네. 회원들이 언론에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별로 안 사시더라고요. 네. 많이는 안 사더라고요.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나 봐요. 몇 명 샀어요. 실제 회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나를 믿어라. 안 믿더라고요 잘. 근데 아무튼 제가 맞췄죠. 그래서 상한가나 잘 먹고 다 팔고 나왔어요. 이게 왜 상한가 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저보고 올해 한 번 또 맞춰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4년 전에도 맞췄는데 한 번 더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다. 그런데 뭐 대충 느낌 오는 거 있는데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하고 미국 주요 언론들 얘기를 보면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뭐 그 선거 자원들 많이 모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 열세다 막 그런 얘기하죠. 그 언론을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거기서 하는 얘기를 그냥 100% 믿지 마세요.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요번에 또 그래요. 이거 많이 본 거거든요. 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전보다 좀 덜해요. 덜하다고. 그때는 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때 힐러리 그 전 국무부 장관이 정말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앞질렀으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공격도 안 했고요. 그런 여론조사 그렇게 발표 안 합니다. 진짜로 이기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거 보고 눈치를 챘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하고 격차가 크다는 식으로 너무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그랬죠. 이상하네.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요즘에 어때요?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 욕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바이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거의 없죠? 안 이상하세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눈치를 빨리 채시라고요. 안 이상하냐고요. 정말로 이기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이기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왜 공격합니까? 그것도 네거티브로. 그냥 이미지 관리나 하고 있지. 진짜로 그렇게 크게 이기고 있으면 이미지 관리하지 상대방 물어뜯지 않고 물어뜯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 날 거라 그랬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딱 되고 났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까지 이만큼 올라갔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이 주식시장 트럼프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죠. 딱 두 달 있으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11월 3일인가요?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총재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막 급락하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국 증시 조정 온다고. 대통령이 연임을 못하면 정책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당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 정책이 싹 바뀌겠죠.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른다니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러다 트럼프 저 사람 당선 안 되면 미국 증시도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 총재에 저기 보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니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애플 이거 차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런 건데요. 네. 액면 분할을 한 거를 모르신 분들은 애플이 이렇게 급락한 줄 알아요. 네. 액면 분할한 거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들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거에다가 하나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럼 조정 오겠지 이러면서 매집 안 하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정 온다고. 제발 비관론자들 얘기 좀 그만 좀 들으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맨날 폭락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긍정론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힘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제가 맞췄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여기서 살짝 누를 것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살짝 누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투매 나올 수 있다고. 지수 눌리는 거는 제가 맞췄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현금 만들려고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하나 더 있구나.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화해 때문에 막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개인적인 사견인데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저기 북한의 김정은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러시아 쪽의 푸틴이죠. 공산당들이거든요. 공산당들이 얼마나 사악한 적인데요. 상대방이 재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물어뜯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하고 특히 누구예요? 푸틴도 요즘에 조용하죠? 네. 러시아의 푸틴도 조용하다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요즘에 되게 조용한 거 못 느끼세요? 돈 떨어져가지고 미사일도 못 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못 느끼시냐고요. 시진핑 가만히 있잖아요. 요즘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미국의 비판적인 얘기 안 한다고. 대충 눈치를 채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쭉 가면 제 사견인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에서 보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죠. 그거를 잘 간파하시는 얘기. 이런 얘기를 무방해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이제 그 흐름을 봤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미중 무역 전쟁 또 벌어진다고요? 벌어졌으면 벌써 벌어졌겠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시진핑 그쪽에서 벌써 불어뜯었을 겁니다. 확실하게 떨어뜨리려고. 근데 요즘에 미국의 콩 이런 것들 꼬박꼬박 잘 사고 있죠. 네. 그런 거 보시라고요. 뉴스 보지 마시고. 상대방 나라가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쭉 보면 나옵니다. 공손하게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공산당들은 뻔하거든요. 공산당은요 강자 앞에선 약하고요 약자 앞에선 강한 게 공산당이에요. 제가 공산당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네.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해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집을 하셔야죠. 근데 왜 매집을 안 해요? 조정올까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4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지수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코스닥 지수는 아예 대놓고 올라가고 있고, 그쵸? 네. 코스피는요. 제가 그랬죠? 저점을 잘 보라고. 하수들이 맨날 고점에다가 고점만 쳐다봐요.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여기 저항인가? 매물대 저항인가? 어서 팔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래요. 그거를 고점만 보면서 판단해요. 고점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수, 저점이 올라가는 걸 쭉 보면서 보는 사람은 하수는 아니에요. 중수나 고수죠. 즉 하수는 고점만 의식하고요. 고수는 저점을 봅니다. 저점을 본다고. 지금 보면 어때요? 천천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하방 경직성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할 때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텨주는 거예요. 이때 뭐가 가는 줄 아세요? 자, 지수가 신고가는 안 나고 저점만 다지면서 천천히 올리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오면 늘 하는 얘기지만 대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죠? 이럴 때 실적 장세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경우도 나와요. 실적 장세도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실적 장세가 잘 안 열려요. 그럼 뭐가 가겠어요? 대형주도 안 가. 실적주도 생각보다 안 가. 그럼 뭐가 가겠어요? 종목별, 종목 장세. 어제 얘기했었죠? 네. 종목들이 개별 호재만 있으면 바로 세력들이 포장을 시켜서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방에서 우리 하늘한테는 미리 얘기를 다 해드렸었고 무방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개별주나 이 테마주들을 재료를 바꾼다.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갑자기 그린유들이 되고 대선주였는데 갑자기 그린유들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대선주였는데 갑자기 무슨 3자 유상증자 3자 배정 이런 걸로 바뀌어서 가고 다 바뀌어요. 옛날에 이낙연주였는데 태양광으로 바뀐 것도 있고 하나는 이낙연주였는데 저것도 풍력인가? 태양광이다. 오늘 상한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태양광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방 종목 중에 상한가 하나 또 있거든요. 기존에 들고 종목 중에 원래 이낙연주였는데 태양광으로 바뀌었어요. 막 바꿔요. 반도체인데 막 드론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현들한테 혼나는데 네. 힌트 많이 준다고 막 혼나요. 네. 우리 회원들이 저를 막 혼내요. 네. 힌트를 많이 드리면 네. 얘기하다가 제가 놀래죠, 그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종목 장세라고요. 스몰캡 종목 장세. 스몰캡이 뭐예요? 중소형주잖아요. 예,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네. 스몰캡 그렇죠? 종목 장세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재료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은 기업 분석을 뭐 EPS, BPS, ROE, ROA, 뭐 ROIC, 뭐 부채율, 유보율 다 중요하죠. 참고로 저희 방에서 단타 치는 종목도 그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요.
부도 위험성, 뭐 부채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나서 단타 종목을 내도가 다 확인하고 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문제되는 종목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종목 뽑으실 때 EPS나 BPS 그런 거 보시나요? PBR, 퍼 이런 거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매집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이 매집의 중요성이죠. 매집을 하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건 그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쉽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건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은 있는데 크게 주시장에 큰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비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그 정책이 경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하게 주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날씨로 따지면 그냥 오늘처럼 그냥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낙선되면 비 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죠. 소나기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우산 쓰고 나가면 되잖아요. 비 안 오면 우산 없이 나가면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시황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일 지수가 코스닥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그거에 맞는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그거에 맞는 종목을 공략하면 돼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비 안 오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맞춰보겠다고 뭐 저점이 어디고 저기고, 제 목소리가 또 올라가죠. 제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수 백날 맞춰보세요. 돈이 벌리나 안 벌린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장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은 종목 장세. 근데 세력들이 그 종목을 딱 이제 재료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세력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올릴까? 이재명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선주로 포장을 할까? 아니면 바이오로 포장을 할까? 아니면 뭐 대선 정책주로 포장을 할까? 이 기업에서 뭐를 파는데 이거를 그린뉴딜 풍력주로 한번 바꿔볼까? 고민하는 거예요. 세력은.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그냥 손절해서 그냥 빨리 나가버릴까? 막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은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올릴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봉지에 담을까? 파란색 봉지에 담을까? 아니면 은박지에 담을까? 금박지에다 포장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손절. 왜요? 지수 조정 올까봐. 정말 큰돈 벌고 싶으시면 세력처럼 하시면 돼요. 세력은 맨날 이 궁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포장을 해서 올릴까? 그리고 또 이 생각도 하죠. 어떻게 하면 저 개인들을 털리게 할까? 그쵸? 네. 이거 한다고. 세력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 드린다고 했었죠? 세력이 그 개인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롤러코스터 태우는 거 있죠? 막 급등시켰다가 막 하락했다가 급등시켰다가 하락했다가 막 그러는 거. 네. 그것도 세력이 털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마치 이불에 있는 먼지 털어내듯이 네, 탈탈탈 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력들이 즐겨 쓰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네.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닌 척. 뭐냐면 재료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재명 대선주로 샀는데 드디어 이재명 씨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 한 보름을 더 들고 있었어요.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들다가 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는데 호재가 두세 번 나왔는데 안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실수했네. 하시겠죠? 그때부터 나는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당해보셨죠? 그쵸? 아,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없는 척 아닌 척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올라오다가 앞에 매물대가 있겠죠? 이 매물대 돌파 못하는 척.
이런 것도 하고요. 쭉 올라가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때려버려요. 끝난 척. 물량 받아갖고 또 올립니다.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벌써 9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없는 척, 재료가 나오는데 아닌 척, 돌파 못하는 척, 네, 끝난 척 이렇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이런 것들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하시냐면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매집을 안 하시면 나중에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사람들이 6월달에 지수가 조금 하락하니까 다 빅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분들 지금도 못 나오고 여기 물려 있어요. 그때 지수 폭락할 때 다 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유라테크를 보죠. 저희 방에서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수익을 크게 낸 게 유라테크인데 수익이 100% 이상 났어요. 어젯밤에 잠깐 얘기했었죠. 회원들 매수가가 6,000원대였어요. 6,000원대 여기거든요. 그런데 12,000원, 13,000원 올라올 때 여기서 팔았어요. 잘 보세요. 매집은 거래가 없을 때 저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세력이 눌림목을 만들고 씨를 말릴 때 그때 매집을 해놓고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알아서 올리는데 여러분들 세력주하고 매집주를 사면 거기서 시수업처럼 시원하게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요. 10% 음봉 하나 꽂아놓고 아닌 척 한 다음에 간다고요.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회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기법 강의를 해요.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매도 사인 나오기 전에 파시면 10%, 20%, 30%짜리로 끝난다. 하지만 2등대로 따라하시면 50%, 100%짜리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유혹에 털리지 말고 잘 참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쭉 올라올 때 여기서 판다고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매도한 그 매도사에 나온 것도 보여드렸죠. 주식을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7월 22일날 팔고 계속 가면서 쭉 팔아버린 거예요. 그 수익이 130%까지 났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오늘 왜 또 하냐면 대부분 주식을 여기서 매수하세요. 매집을 여기서 한다고요. 7월달에 샀으면 뭐예요? 7, 8, 9월달 아직도 손해보거나 아니면 약간 본전이겠죠. 그쵸? 네. 차라리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한 하루 이틀 일주일만 갖고 계셔보세요. 이런 수익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난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예, 리소님 맞죠? 그죠? 네.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실제 종목들은 조정이 끝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오늘 어제가 상한가나도 오스테미즈가 다 팔았어요. 보시면 주식을 잘못 공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갇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감옥. 네. 거래가 터지고 과열되고 이 재료를 개인들이 다 알았을 때 그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제가 특강했어요. 이런 거 여기서 파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러 들어올 거다. 근데 이분들은 이때부터 감옥에 갇힐 거다. 무슨 감옥이요? 음봉 감옥. 음봉을 탁 하나 때리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팔고 오스템이나 대주산업이나 그런 후발주로 이사 갑시다. 그랬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알고 하는 방이에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한다고요. 아까 문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매도를 때리고 어디로 갔어요? 오스템으로 갔잖아요. 7월 22일날 행정수도 이전 수요죠. 세종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네? 종가가 아니고 9시 2분 아침 일찍 전량 매도했어요. 수익 70한 6%? 네. 아까 다 확인했어요. 회원들 수익 나신 거 한번 찍어보시라고 쭉 찍어주시더군요. 깔끔하게 수익 내역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스윙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있어요. 수익이라고 하면 뭐 10%짜리 막 이런 수익 생각하시는데 그건 수익이 아니죠. 이 정도 낸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왜 갖고 있었어요? 세력이 시세 분출을 아직 덜 했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매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희 방에서 유라테크도 여기서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팔고 나면 이게 딱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롬파스도 보시면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점 매도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딱 파는 시점을 잘 보시라고요. 팔고 나니까 팔 때쯤에 개인들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우리 물량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음봉 딱 때려버린 다음에 옆으로 돌리죠. 이게 감옥이라고요. 이 차트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추격 매수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추천 잘못 받으시면 무료 추천 있죠. 요즘에 그 전문가분들 말고 개인들이 요즘에 유튜브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종목 제발 함부로 받지 마세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음봉 감옥. 이런 종목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시면 와, 이 종목 시작할 때 양봉으로 시작했네?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시작은 이걸로 시작했어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내 시간만 있으면 이런 거 막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세종시 테마주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갔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11% 급등, 17%까지 조금 올리다가 끝날 때 이렇게 10%원 거래 터진 이런 음봉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뭐야? 지난번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다 손절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웃는 거예요. 나갔군. 쫙 올리는 거. 저희 방에서는 이 음봉 나왔을 때 웃었어요. 네. 이제 시작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네. 실제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저희 방은 저도 전문가를 오래 했지만 우리 회원들도 노련하세요. 제가 웃으면 회원들도 같이 웃어요. 네. 시작했군요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전에 그 장마 홍수 수혜주 중에 효송 AMB 우리 방에서 공략한 거 아시죠? 그것도 보세요. 어디서 팔아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니까 여기서 다 때려버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서 팔았잖아요. 왜요? 아, 꺾이겠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지수가 투명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린 팔고 철수하자. 그거예요. 이거예요. 6월 3일날 매수해서 여기 언제 팔았냐면 8월 10일날 상한가 찍었을 때 있죠. 고점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깔끔하게 때려버리잖아요. 왜 팔았냐고요? 제가 멋진 게 아니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경험이 짧으셔서. 주식은 경험 많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밑으로 꺾을 거다. 그래서 꺾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텐데 수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차라리 이거 팔아서 우리 딴 데로 가죠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뭐 강제로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안 해요. 얘기를 해드리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파는 거예요. 왜 팔았는지도 얘기해드리고 왜 사는지도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주식을 잘 가져가시고 누적 수익이 우리가 좋은 이유가 회원들이 전문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또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근데 딱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 하나 맞고 감옥에 갇혀서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이러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편하게 하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해서 딱 팔고 어디로 가요? 다시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래? 이런 데로 가잖아요. 뭘 어렵게 해요 그렇게. 이거 말고 뭐예요? 소프트캠프 이재명 관련주의면서 코로나로 올라간 거. 그 주식 여기서 샀잖아요.
거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팔면서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나갑시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어요? 돌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시수업 상한가 유견상 나온 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고 어떻게 돼요? 끝냈잖아요. 왜요? 오늘 음봉 떨어지겠네. 음봉 하나 떨어지면 그 다음 또 돌리는 거 알거든요.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문자 찍은 거를 이걸 보여드려야 믿더라고요. 이게 잠깐, 이거 이현상 나왔을 때 매도하잖아요. 이게 8월 27일이죠. 네. 유견상. 네.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날 때려버리잖아요. 아침 일찍 9시 이전에 매도사 내버리잖아요. 끝내자고. 왜요? 옆으로 돌릴 게 눈에 훤하니까. 하한가 받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보내서 돈을 번 거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저 밑에 있는 바닥 종목들 이제 그런 거 사러 간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SDN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저기 뭐예요? 화요일날 샀어요. 화요일날 나스닥 급락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투매하고 막 그럴 때 있죠. 네, 여기서 그러거나 말거나 샀다고요. 9월 8일날 아침 8시 56분에 그린 뉴딜로. 원래는 이낙연 대선주였죠. 이게 세력이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장지를 바꾼 거예요. 나 이낙연주 맞는데 나 태양광도 돼. 그러면서 확 가버린 거예요. 오늘까지 수익이 58%까지 났더라고요. 회원들 매수가 기준으로. 미리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세력들이 옷을 바꿔 입는다. 종목이 급등한 다음에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눈치를 채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무방에서도 이 정도로 얘기해드리는데 정현방에서는 얼마나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회원들이 많이 이제 무방회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방에서 하시는 것만큼 유료 방송에서도 강의해 주시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무방에서 하는 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무방에서는 저희 방에서 수익 난 종목들 몇 개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현 방송에서는 종목을 수십 개를 꺼내놓고 얘기하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과거에 우리가 수익 낸 것들, 앞으로 움직일 것들,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기법 강의를 더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을 낸다고. 앞에서 수익 낸 거 다 보세요. 우리가 팔고 나면 옆으로 돌려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카스도 그랬죠? 카스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간 거.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저희 방엔 돈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기존 회원들, 그 다음에 신규 회원들 다 돈이 빨리 돌아요. 돈이 잘 돌고 있고 지수랑 상관없이 계좌의 수익이 잘 돌고 있어요. 왜요? 세력이 음봉 때릴 만한 위치에서 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질질 안 끌려다녀요. 세련되게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경험이에요. 전문가도 경험이 좀 많고 우리 회원들도 3년, 5년 그리고 10년 된 그 회원분도 계세요. 우리 처음처럼님도 10년 되신 회원인데 뭐 제일 고수시죠, 그죠? 네. 우리 처음처럼님도 지금 뭐 들어와 계신데 이게 다 노하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저나 우리 회원들이나 그냥 배웠겠습니까? 수도 없이 주식시장에서 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얻어 터졌다는 게 뭐냐면 세력이랑 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싸움? 심리 싸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고 정확하게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오스텐 아침에 여기서 팔았어요. 3,400원, 500원 그 사이에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70%대예요. 깔끔하죠? 네. 왜 팔았겠어요? 돌릴 것 같으니까. 수익 난 걸 들고서 시간을 끄느니 이 종목을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이렇게 생긴 쪽으로 가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이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 순환매를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눈치 아직 못 채신 것 같은데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갔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수소차 일부 갔죠? 근데 다른 게 또 있어요. 뭘까요? 그 테마를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회원들한테 혼나서 얘기는 못하겠고, 아마 그것도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십수년 전에 올라갔던 테마주거든요. 그 이후로 간 적이 없어요. 이 얘기 왜 해드릴까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테마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테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얘기를 해도 그거 뭐 가겠어? 이럽니다. 10년 동안 안 갔는데 가겠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 경험상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가더군요. 뭘까요?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수소, 그 그린 뉴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아까 유라테크 말씀드렸죠? 유라테크 같은 걸 고점에서 팔아서 저희 방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밑으로 간 거예요. 시수억 이런 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이런 쪽에 있는 종목으로 갔다고요. 뭐 사겠어요? 지금 그거 사고 있어요. SBN 같은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주, 아까 DSR 같은 경우 이제 풍력주죠. 저런 것들 수익 내고 지금 다른 쪽에서 이사 가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발주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그런 종목들을 추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은 굉장히 요즘 세력들이 시작을 더티하게 해요. 그게 세력의 속임수예요. 아닌 척, 없는 척, 돌파 못하는 척, 재료가 나와도 반응 안 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끝난 척, 척척척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계시죠? 아, 내가 종목은 잘 뽑는데 이상하게 매도가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왜요? 수익 못 챙기세요. 이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신 게 뭐냐면 시장이 뭔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매도가 잘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 그 시장이 바뀌었다는 걸 이분들이 안 겁니다. 이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 날 수 있어요. 왜요? 매도 시점만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조금만 가르쳐드리면 대부분 눈치를 채요. 근데 초보분들 있죠? 주린이 이분들. 네. 여러분들 똑같아요.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무료 종목 추천, 급등해 있는 것들, 거래 터진 거, 시세 분출해 있는 거, 그런 거 무료 종목 추천 받아서 수익이 안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걸 다 이렇게 딱 오픈해서 다 까놓고 오픈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기법으로 그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무방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법 거의 다 사장된 기법이에요. 못 쓰는 기법 많아요. 진짜 제대로 된 기법은 사람들이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픈하는 순간 그 기법 안 먹히거든요. 진짜 먹히는 기법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 걸로 종목 추천하고 리딩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뭐예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매집하셔야 돼요. 미국의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중국이 흘러내리는데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시고 추석 전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들 아까 매매일지 좀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1, 2분만 짧게 볼게요. 직접 보시면 되는데 귀찮으신가 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 잘 못 봐서 그러신 것도 있는데, 여기 스카이 1987님이라고 잠깐만 한 3개 정도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 중에 대표적인 분 몇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신데 30대 중반 맞죠, 그죠? 네, 직장인이신데 올해 초에 들어오셨거든요. 올해 초에 들어오셨는데 여기 써져 있네요. 올해 초 처음 주식을 접했고 혼자 매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헤매시다가 우리 방에 들어오셨어요. 2월 중반에 코로나 폭락하기 직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본금 1억으로. 폭락장 끝나고 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폭락하기 직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이분이 수익을 어떻게 했냐면 다달이 계속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7월달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익 나셨어요. 7월달에 뭐 900, 8월달엔 2천만원, 그리고 잠깐만요.
3월부터 8월까지 다 해서 한 9천만 원 가까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맞나요? 3, 4, 5 6개월 동안 이분 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90%겠죠. 그쵸? 90%. 이 험악한 장에 계좌 수익률이 90%라고요. 1억 갖고 9천 벌었으니까. 그러면 저분은 투자 자금이 커서 그랬을까요? 다른 분들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그 개인 그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세도나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에 자영업 하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보시면 여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감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되게 겸손하신 분이세요. 제 리딩을 100%까지 따르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라고 하시지만 100% 이렇게 따라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수익 어떻게 냈냐면 이분도 투자 금액이 대략 1억 정도신 것 같아요. 확대해서 볼까요? 1월 중순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은 손해가 좀 나셨어요. 마이너스 4%. 계좌 수익, 계좌 손실이 났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어때요? 뭐 수익 금액도 중요하지만 여기 퍼센테이지를 잘 보세요. 2월 달에 계좌 수익률이 38%. 3월 달에 폭락 나왔죠. 완전히 내려앉았죠. 근데 계좌 수익이 11%예요. 마이너스 11%가 아니라 플러스 11%. 저희 방에서 손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4월 달에 24%, 5월 달에 25%, 6월 달에 18%, 7월 달에 54%, 8월 달에 43%. 지수가 올라가니까 점점 좋아지죠. 9월, 요거는 이제 9월 첫째 주거든요. 사실 9월 3일이에요. 9월 1, 2, 3, 3일 지났는데 수익률이 50%예요. 55%.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수수료를 잘 보세요. 수수료가 한 달 수수료가 2만원, 3만원 밖에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미친듯이 초단타 쳤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매매하셨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벌었으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근데 수수료가 별로 없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방은 손절도 없고 종목들이 누적 수익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한 2명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1억 정도 하신 분들이고 5천만원 정도 하신 분. 신돌림? 신돌림 거 보면은 이번에 이제 5천만원 정도 갖고 하셨거든요. 3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계좌 수익률이 112%잖아요. 똑같죠? 아까 누구예요? 스카이 1987님하고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 100% 거의 비슷하죠? 전후잖아요. 아까 세도나님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다 합하면 특정 회원만 수익이 많이 난 게 아니라 1000만원 투자 금액이 5천이건 1억이건 계좌 수익률이 거의 똑같잖아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회원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방이 이게 우리 방이라고요. 신돌림 최근에 그 한 달 것만 보여드리면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잘 보이시나요? 한 달 계좌 수익률이 한 30% 되죠? 28%? 회원들이 거의 똑같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조정을 걱정하셨으면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리소님 거.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보면 계좌만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아마 1억 정도 갖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2,300만원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비싼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병이원님, 오병이원님이 이제 최근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3월달부터 쭉 하셨는데 투자 금액이 초기에 좀 적으셨어요. 나중에 좀 늘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 1000만원 아니었나요? 시작하신 게?
아마 1,000만 원이 안 됐었나 그래요. 제 기억으로.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으셨어요. 평전 수익률 얼마예요? 40%잖아요.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서 그래요. 나중에. 굉장히 적게 하신 분도 수익이 저렇게 났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손실난 게 아니라 수익이 나 있죠. 계좌가. 네. 여기에서 지수가 조정이 안 들어오고 여러분들 설령 조정이 들어와도 보세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3월처럼 지수가 우리 회원들도 기존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도 아까 회원들 수익률 보셨죠? 여기에서도 수익이 났어요. 손절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들 우리 방에서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대형주면 대형주, 개별주면 개별주, 테마주 다 자신 있습니다. 단기, 수익, 중기 원하는 대로 다 입맛에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9월달, 10월달에 최대한 돈을 벌어놔야지 11월달, 12월달에 대비할 수 있어요. 아셨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 오센 같은 거 지금 막 날아간다고요. 네. 저는 목요일이죠. 내일 가입하시면 뭐 종목촌도 아침에 바로 나가겠지만 주말 동안에 종목들 쭉 한번 보고 그죠? 네. 기존 종목들 다 그 점검을 다 해드리니까 그대로 종목들 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김원님 아니에요 그거. 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매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붙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